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프리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울버햄튼이 프리시즌을 어제 첫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첫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울버햄튼이 황희찬을 향한 인종차별 발언에 UEFA에 불만을 제기했다. 어제 울버햄튼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코모와 프리시즌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기를 하다가 황희찬을 향해서 코모의 선수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이게 이제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전 중반 황희찬 선수가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래서 심판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포덴세가 코모의 선수를 가격을 하면서 바로 포덴세는 퇴장을 당했고요. 황희찬 선수는 오히려 이 경기를 끝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나왔냐면 황희찬 선수가 코모의 수비수에게 어떤 선수인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 그런데 그 발언을 들은 포덴세가 그 수비수에게 주먹을 날려서 포덴세가 오히려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게리 오닐 감독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황희찬 선수가 들었다. 그리고 정말 실망스러운 일인데 일단 황희찬 선수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상태고 황희찬 선수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으니까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경기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경기를 지속하지 않고 교체가 될 것이냐 이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게리 오닐 감독이 교체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확인을 했지만 황희찬 선수는 팀이 계속 이제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싫다. 남아서 경기를 끝까지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풀타임을 소화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쾌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희찬 선수가 팀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경기를 다 치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울버햄튼이 공식적으로 UEFA에 코모의 수비수가 황희찬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이제 프리시즌 기간 동안 국내에 왔을 때 이제 뭐 예능에 나가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자마자 프리시즌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듣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울버햄튼 구단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이 사건에 대해서 대처를 할 예정인데 동시에 지금 황희찬 선수가 이적설도 나오고 있죠.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마르세유가 황희찬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 르키프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쪽 언론에서도 마르세유가 황희찬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세유가 지금 데제르비 감독이 부임한 상태인데 데제르비 감독이 공격 라인의 개편을 위해서 황희찬과 그린우드 둘 중에 한 명을 고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산티 아우나 프랑스 쪽 소식에 어쨌든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산티 아우나 기자죠. 산티 아우나 기자가 공신력이 있을 때도 있고 약간은 이제 공신력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 기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울버햄튼은 2천만 유로로 추정되는 마르세유의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2천만 유로는 하나로 따지면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0억 가량 되는 이적료는 울버햄튼이 거부를 했는데 황희찬과 마르세유가 개인 합의에는 도달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합의는 어쨌든 선수의 영입과 이적이 영입을 하려는 팀과 이제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 간의 이적료 협상도 필요하고 선수와 구단 간의 개인 협상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는 일단 마르세유로 이적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개인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황희찬 선수는 이적료만 맞으면 마르세유로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난번에도 이제 마르세유가 더 좋은 팀이냐 울버햄튼이 더 좋은 팀이냐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가 커리어에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적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황희찬 선수도 커리어에서의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팀이 더 도움이 되느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리그는 한 단계 낮아지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리그앙이니까요. 그런데 마르세유는 기본적으로 울버햄튼보다 명성도 높고 큰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뭐 유로파 리그도 나가고 지난 시즌엔 유로파 리그 4강까지 갔었으니까 그런 이제 유럽 대항전에 나간다는 이점이 있는데 이번 시즌에 마르세유가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갑니다. 지난 시즌에 마르세유가 사실 리그 성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경질되고 이제 데제르비 감독이 새로 부임한 거거든요. 8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리그앙도 7등까지 유럽 대항전에 나가요. 그런데 마르세유는 8등이니까
이번 시즌에는 마르세유가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죠. 그러니까 마르세유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일단 하나 사라진 상태고요. 근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도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지만, 그리고 울버햄튼이 마르세유보다는 큰 팀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일단 울버햄튼은 프리미어 리그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리그적인 차원에서는 울버햄튼이 조금 더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쨌든 잘하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에 부상을 당해서 그렇지, 부상을 안 당하고 황희찬 선수가 플레이를 하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빅클럽 이적설도 신뢰도가 높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 번 나왔었어요. 이제 그만큼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돋보인다면, 그러면 또 빅클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마르세유보다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 판단을 황희찬 선수가 하고 있는 건데, 일단 황희찬 선수는 뭐 마르세유와 개인 합의가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일단 황희찬 선수도 마르세유에서 뛰는 것에 대한 좀 호감도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데제르비 감독과 뛴다는 것에 대한 호감도가 좀 있겠죠. 그런데 울버햄튼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다음 시즌에도 당연히 주전입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쿠냐, 황희찬, 네투 이렇게 3톱으로 위치했잖아요. 그래서 네투가 오른쪽에서 수비를 끌어내면 쿠냐가 측면으로 또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황희찬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황희찬 선수의 결정력을 활용하는 게 울버햄튼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네투가 부상을 당할 때도 쿠냐와 황희찬 투톱을 둘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쿠냐가 처음엔 원톱, 황희찬이 세컨드 스트라이커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황희찬 선수가 세컨드 스트라이커니까 이제 원톱이 아니라 약간 밑에서 뛰는 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게리 오닐 감독이 황희찬 선수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이 위치를 바꿔줍니다. 쿠냐가 오히려 볼을 더 잘 다루니까 쿠냐를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황희찬을 아무래도 울버햄튼이 수비에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역습에 특화된 팀이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앞선에 있다가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간다, 이 패턴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아주 좋은 활약을 네투가 있을 때, 네투가 없을 때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게리 오닐 감독도 황희찬 선수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려주기 때문에, 게리 오닐 감독과 한 번 더 시즌을 치르는 것도 사실은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또다시 본인이 잘하는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에 아주 큰 플러스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울버햄튼이 라르센이라는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이 라르센이라는 선수도 키가 큰 선수예요. 이 선수는 이제 9번에 해당하는 선수니까 아마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처럼 원톱에 혼자 있진 않을 겁니다. 근데 라르센도 이 선수가 측면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스타일의 공격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쉬크라던가 루카쿠라던가 이렇게 키가 큰데 측면으로 많이 돌아뛰는 선수들 있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르센이 있어도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 쿠냐랑 뛰었던 것처럼 아마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뛸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네투가 지금 이적설이 많기 때문에 네투가 떠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라르센이 최전방에 있다가 수비를 끌고 나가고, 쿠냐가 가운데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고, 황희찬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쿠냐가 황희찬에게 찔러준다, 이러한 패턴이 약간 예상이 되거든요. 반대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수비를 끌어내고 라르센이 침투하는 이러한 형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라르센과의 이제 궁합도 어느 정도 이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를 해본다면 꽤나 잘 어울릴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 남아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는데, 마르세유는 또 데제르비 감독이 유럽에서도 아주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 전술가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도 데제르비 감독을 만나면 더 배우는 게 아마 매우 클 거고요.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데제르비 감독 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것도 우리가 좀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 데제르비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르세유에서 황희찬과 그린우드가 영입이 된다, 실제로. 그러면 오바메양과 3톱을 쓸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럼 이렇게 3톱이 됐을 때 황희찬 선수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데제르비 감독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과르디올라 감독에 못지않게 수비를 본인들의 진영으로 끌어내는 형태의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특히나 지난 시즌에 이정효 감독이 굉장히 핫했을 때 포인트 중에 하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이정효 감독이 마치 그 외국의 전술가들처럼 광주가 뒤에서 볼을 돌리면서 상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심지어 압박을 받는데도 빠르게 볼을 처리하지 않고, 이게 이제 한 1.5m까지 상대를 유인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볼을 가지고 있다가 압박을 할 때 볼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요, 수비수가. 그러다가 다가오면 한 명의 선수가 끌려 나오면서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그 공간으로 패스를 주면서 풀어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데즈리비 감독이 바로 그러한 축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이런 거죠. 마르세유에서도 아마 끌어당기는 그런 스타일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끌어당겼을 때 앞에서 뛰어나가는 선수들, 황희찬, 오바메양, 그린우드, 이런 빠른 선수가 앞쪽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끌려 나오다가 바로 전방을 향해서 패스를 보내주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포인트를 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이튼에서의 전술을 생각을 해보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웰백 같은 선수들이 기용이 많이 됐었잖아요. 웰백, 그리고 임대로 데려왔던 뭐 안스파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주앙 페드로라던가 아니면 에반 퍼거슨, 이런 공격수들이 되게 저돌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제르비 감독이 지난 시즌에 브라이튼에서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주고받다가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뻥, 이렇게 차주는 플레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플레이 있죠. 라인 브레이킹과 수비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경합을 해서 볼을 가져오는 능력, 이런 경합 능력이 황희찬 선수가 가장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한테도 안 밀리면서 볼을 가져오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데제르비 감독이 지금 뭐 프랑스 언론의 말에 의하면 오랫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황희찬 선수를 지켜봐 왔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그 뜻은 데제르비 감독도 본인의 전술에 저 선수의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내 전술에 어울리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구상을 좀 해놨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건 황희찬 선수가 데제르비 감독을 만나면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데제르비 감독 축구에서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맞는 축구에서 황희찬 선수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빅클럽들이 또 노릴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황희찬 선수가 마르세유에 가서 데제르비 감독을 만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아 보인다. 물론 이제 뭐 이거는 황희찬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기본적으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세유로 가든 울버햄튼으로 가든 본인의 장점을 잘 살렸을 수 있는 팀으로만 간다면 이적을 했을 때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더 좋은 팀으로 갈 수 있는 또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황희찬 선수가 더 큰 도전을 위해서 어울리는 팀으로 잘 선택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분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하나의 화두는 황희찬 선수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황희찬 선수의 이적 과정을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